안녕하십니까, 유용호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영웅입니다. 오늘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남북 군사 합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정부에서 비준하면서 위헌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우리 군의 전력 중강 문제와 또 이와 직결되는 우리 방위산업의 현실에 대해서 양욱 한국국방안보 포럼 선임연구위원님을 모시고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총론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? 사실은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내내 북한과 긴장 상태를만 끌고 가야 될 거냐? 네. 뭐 그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지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. 네. 근데 다만 그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,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될 거냐. 네. 그 선이 예를 들어서 뭐 대화를 위해서 모든 걸 뭐 구걸하는 정도 수준까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네.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아니겠느냐. 네. 그래서 지금 현 정부의 흐름이나 방향 자체가 뭐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네. 그럼 이제 분야별로 좀 살펴보죠. 예, 우리 예. 군의 이제 전력 중에 핵심적인 게 삼축체계 아닙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예. 만든 게 삼축체계죠. 예. 이 중에 하나인 그 엘센 장거리 예, 예. 대공 미사일 시험이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연기가 됐죠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 이것이 이제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남북 관계를 고려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는데. 예.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. 국방부 쪽 발표에 따르면 네. 얘기는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 어떤 자체적 이 시스템의 어떤 자체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. 지연됐을 뿐이다. 네.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SM은 2024년 전력화를 목표로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굉장히 달려온 그런 느낌이 있고, 물론 네. 업체라든가 연구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다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고 하지만 네. 그러나 조금 분명히 기술적 지연은 있을 수 있다. 네. 근데 다만 이것이 실제 정말 그 북한의 시기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? 네. 4월 굉장히 미묘한 시기예요. 그렇죠, 사실. 맞습니다. 네. 북한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것에 대해서 뭐 당연히 그런 의심은 좀 합리적인 의심일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 우리가 그러면 말로만 할 게 아니고 마침 예. 우리 철매토 개량형 그 시험에 성공한 영상이 있답니다. 예, 예. 그걸 잠깐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. 네, 이 철매토 지금 보시는 이 영상, 이거는 철매토 개량형 표적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이죠. 예, 맞습니다. 네. 뭐, 이건 이 북한의 예. 스커드나 이런 탄도미사일을 상정한 예, 맞습니다. 가상적 탄도미사일이 지금 발사되는 거죠. 예, 이 예. 경우는. 그리고 이거는 예, 그 레이더입니다. 이것이 네. 이제 이 탄도미사일 탐지를 하는 레이더고, 그래서 이 철매에게 이 미사일에게 어떻게 요격을 할지에 대해서 네.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. 지금 이 영상은 예. 이 가상적 탄도미사일을 예, 맞습니다. 명중시키는 그런 예, 장면이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커드가 공격을 했을 때 이렇게 요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네, 영상을 통해서 보여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예.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시험에도 성공했는데 예. 사실 지금 이제 물론 아시지만 송영무 장관 계실 때 예, 예, 예. 이 철매토 개량의 양산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정도 예. 그를 좀 줄이는 쪽으로 재검토하라고 예, 지시를 예. 하셨어요. 그래서 예. 논란이 있었는데 예. 이거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. 이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풍문을 전해드리는 건데, 그래서 이거죠. 이제, 뭐하러 그 중간에 있는 걸 개발을 하느냐. 차라리 그 해군이스 SM3를 사와서 거기다 이제 비용을 몰아줘야겠다. 라는 얘기. 그래서 뭐 일종의 이제 뭐 특정 군에만 좀 저거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일부 의견도 있었고요. 근데 자,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자,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일단 국가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진행하고 하는 것은 누가 개인이 한도를 어떤 주관에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장기 계획을 해서 끌고 온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장관 혼자의 어떤 판단, 주관 이런 것들로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 결론은 이제 예정대로 하는 걸로 됐죠. 예, 맞습니다.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전력 증강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 전력 증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보통 10년 이상의 장기간 플랜, 준비기간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 특히 무기체계 양산은 또 한 개 업체만 뭐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수백 개 하청업체들이 같이 이제 거기 이제 걸려 있는 사안인데 장관 한마디에 그 갑자기 계획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
그 여파가 사실은 상당한 것이죠. 자, 그리고 이제 삼축 체계 중에 지금은 이제 KMD 관련된 말씀을 나눈 것이고, 이 킬체인이나 이제 KMPR 대량직 보복의 경우도, 특히 대량직 보복의 경우는 유사시 이제 북수뇌부 제거 작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런 남북 관계 개선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, 사실상 이게 뭐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어요. 근데 사실상 이제 지금 흐름을 보면은요, 이 KMPR은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. 그러니까 정리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, 사실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. 이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시지거든요, 이게. 북한이 핵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전부 이렇게 이 말살시킬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졌다면, 우리는 마찬가지로 너희의 그 중심, 안보의 중심인, 그 뭐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그 소위 그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. 이 KMPR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코리아 매시브 퍼니시먼트 앤 리탈리에이션. 그럼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전략. 응징 보복 전략인데 대량 보복. 이게 대량 보복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우리 핵 전략 아닙니까? 그렇죠? 핵 전략에서 미국과 소련만이 쓸 수 있는 것이 매시브 리탈리에이션이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리고 매시브 리탈리에이션이 되려면은 우리가 일단 엄청나게 많은 무장을 가져야 되고 더 근본적으로는 핵무장을 가져야 됩니다. 원론적으로 보면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군사 전략의 개념에서는 좀 살짝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. 킬체인과 KMPR을 하나로 합치는 이런 분위기로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. 이제 사실 KMPR이 이제 발표된 게 보면 그 북한의 이제 추가 핵실험 그리고 ICBM 발사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전엔 킬체인과 KMD만 있었죠.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대한 카드를 뭐 추가 대한 카드를 내놔야 되는데 뭐 마땅한 게 없단 말이죠.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언어의 유의 뭐 비슷하게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좀 너무 좀 급하게 한 것이 아니냐. 실제 어떤 그 장비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결이 스무스하게 되지 않고 좀 급하게 진행됐었던 측면들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부분들은.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것이라면은 뭐 이해가 될 수 있는데,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 뭐 이렇게 어떤 뭐 책을 잡지 않겠다, 북한을 의식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. 그 중에 이제 KMPR에도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이제 특수전전력 아니겠습니까? 특임여단 우리가 얘기하는 특수임무여단을 중심한 특수전전력인데 사실은 특수전전력이라는 게 꼭 북한만을 겨냥해서가 아니고 통일 이후에 중국이나 일본 이런 주변 강대국에 있어서 우리가 고슴도치 가시처럼 사실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성비가 뛰어난 전력이 특수전전력 아니겠습니까? 이 특수임무여단, 특임여단 자체가요 참수부대다라고 이렇게 약간 좀 오해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특임여단은 그것이 아니라 미국의 레인저 부대처럼 이렇게 대규모 그 굉장히 넓은 지역이나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적 지휘 청사 아니면 뭐 공항 같은 이런 대형 표적을 정말 최정예 특수전 요원으로서 이걸 점령을 해야 될 때 대규모로 딱 해가지고 해서 거의 막 그 대대가 하나 통째로 투입된다거나 이런 식의 작전할 수 있는 부대로서 이 지금 특임여단이 구성이 됐는데 이제 마치 이게 참수부대처럼만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참수라는 말 자체가 현 정부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? 사실 좀 너무 자극적인 표현이긴 하죠. 순화해서 표현하면 적지휘부 제거 작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요. 근데 또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. 적지휘부 제거 작전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? 말씀하셨다시피.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상황들을 가정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뭐 해외 파병임무나 이런 데서도 대대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평양 정상회담에 있어서 남북 군사합의 문제인데 우리 군의 이번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전력 증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는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어요. 기존에 있는 무인기는 전부 다 무력화되는 거 맞습니다. 왜냐면 아시지 않습니까? 이 무인기라는 것이 바로 그 위에서 찍는 게 아니라 상당한 상공 위에 떠서 찍는데 기존에
군단급 우리 뭐 송골매 같은 것도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4단급으로도 쓰지 않을 그럴 정도 수준의 성능으로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. 탐지거리가 짧다는 탐지거리가 짧고 시간도 좀 제한이 있고. 자, 그게 아니라 지금 심지어 개발하고 있는 4단급 무인기 같은 경우는요. 더 작은 거죠, 이게. 더 짧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 기존의 이 무인기들로 DMZ 지역을 감시를 하겠다라고 작정을 했다면 혹은 그럴 계획이 미래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계획은 전부 지금 이제 백지화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.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나 뭐 어떤 그 예산적으로나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게 해서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분야인데 이거를 북한에 줬다. 솔직히 이거 그냥 양보한 겁니다, 그냥. 문제는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. 대가 없는 양보가 반복이 되면은 당연한 권리인 줄 알게 됩니다. 반드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축이라든가 긴장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대가성이 중요한데 이런 대가성을 과연 우리 군이 얼만큼 혹은 우리 국방부가 얼만큼 우리 정부가 얼만큼 잘 강요를 하고 끌고 오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안보 문제는요 절대로 그냥 그렇게 손쉽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. 북한하고 사이좋게 웃고 지낸다고 해서 그게 무한정 지속될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. 당연히 화해와 협력은 추구를 해야죠. 너무나 당연한 거 우리가 뭐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그것도 이 나라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하면은요 그냥 똑같이 구한말 쓰면 된다는 겁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군사력을 갖는 것이 자, 이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력이라는 것이지 남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력이 아니라 근데 충돌을 방지하려고 하다 보니 주변에 전부 센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기본적인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력은 상당한 양이 된다는 것이죠. 또 이제 여기는 억제를 위해서 필요한 맞습니다. 근데 오늘 저 장시간 또 양 의원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. 양 의원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지금 어떤 이 남북 관계의 변화 그리고 최근의 군사 합의에 따라서 우리 군사력 건설, 이 전력 증강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저희 밀담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2주 뒤에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